시국이 뒤숭숭합니다. 그죠? 북한에서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죠? 뉴스 이제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뉴스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해. 어제 어떤 어머니가 전화 오셨는데 고3인데 그 어머니는 우리 애가 서울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설득을 좀 해달라고. 예. 근데 그 친구는 엄마 좀 설득해달라고. 자기는 서울 쪽으로 가고 싶다고. 근데 이 서울 쪽으로 가는데 그 아주 막 유명한 그런 대학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수도권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성적대로 해서 뭐 문과 쪽이긴 한데 뭐 논술도 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한 두어 개 정도만 서울 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막 대학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해서 지금 원서를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수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높은 데는 벌써 경쟁률 어제 하루 봤을 때도 10몇 대 1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작은 거는 아직 0. 몇 대 1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원서를 쓴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좀 쫄리는 부분이죠. 네. 근데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다 경험을 해보겠지만은 그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나는 과연 3년 동안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백날 얘기를 해도 그지 이게 피부로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지금 발등에 불은 떨어졌을 거니까 이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일단 뭐 내신 대비 기간에는 그냥 내신만 해야 됩니다. 내신 대비 기간에는 그리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요 작품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또 나오는 작품들이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도 다시 이제 배우게 되는 작품들이니까 한번 할 때 확실하게 좀 다져주십시오. 자 일단 질문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려가 요 작품들만 해놨는데 뭐 따로 뭐 여러분들 필기 같은 거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그 작품들 내용 정리되는 것 위주로만 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좀 문제를 좀 더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그제. 근데 이것도 다 못 풀어가지고 막 허거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진도 나가는 것만큼 그만큼 또 계속해서 이제 프린트가 나갈 거니까 관련되는 부분들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제일 처음에 나와주고 있는 게 가시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가시리 왼쪽에 그 핵심 정리 부분에서 정리된 거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갈래로 따지면 네, 들어가서 책은 저기 놔뒀습니다. 책은 저기 놔뒀으니까 저기 놔뒀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갈래로 따지면 이제 고려가요입니다. 지금 나왔던 부분들이 다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드렸던 부분들이 다 고려가요니까 고려가요의 어떤 형식적 특징 부분들은 따로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으니까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격에 보니까 민요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요적. 그지? 그렇다면 우리가 민요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민요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밑에 특징에 보면 사문보의 율격 있죠. 그 332조의 사문보의 율격.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그 민요적이라고 했을 때 물론 평민들이 불렀기 때문에 민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문보의 율격도 역시 민요적 율격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의 민요적이라고 했을 때 율격이 사문보라서 민요적인 거 하나 그리고 평민들이 불러서 민요적이라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상적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었습니다. 특징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특징 두 번째 부분에 보면 기승전결의 사당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요 기승전결의 구성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참고로 그 한문 수필 같은 경우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또는 한시 같은 경우도 기승전결의 구조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에 들어가서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AA, BA 구조 알 수 있겠죠. 가시리 A, 가시리 있고 A 버리고 B, 가시리 있고 A. 자, 그리고 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난이라는 것은 여음구입니다. 여음구. 역시나 이 여음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1년에서 그 옆에 그 정선을 보시면 뜻밖의 이별에 대한 놀라움과 원망에 찬 하소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망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좀 쳐주겠습니다. 1년에서는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승달락 이연부입니다. 날더러 나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나난 돼 있죠. 자, 역시나 여기서는 이제 원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망이 고조되고 있다.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같은 말이 되겠고요. 자, 잡사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잡사와, 붙잡아 이런 말이죠.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세라. 자, 이겠습니다. 리을세라라는 것은 뭐말까 두렵다. 그래서 3년에서는 정서가 뭡니까? 절제어 체념. 자, 절제어 체념 정서 알아놓으시고요.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그 부분에 보면 해설해 보니까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란 말이죠. 자, 거기다 줄쳐주겠습니다. 순종적이고 체념적인 태도 해두시고 거기다가 이런 것부터 하나 적어볼게요. 자, 이런 거. 자, 전통적 여인의 모습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전통적 여인의 모습. 이 전통적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좀 뭡니까? 요거죠.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별에 대해서 수동적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수동적 태도. 물론 이런 그 이별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서경별곡 같은 경우가 그쪽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죠? 여기서는 당신 떠나면 난 어떻게 옛날 여인들은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니 떠난다면 그래 잘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제. 자, 선함 아니올까봐 두렵다. 자, 여기서는 절제와 체념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서론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론님. 자, 서론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뜻으로 일단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주체를 임으로 보느냐 또는 주체를 화자로 보느냐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서론님을 보려옵나니 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자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 달라라는 부분에서 뭡니까? 뭐 왼쪽에 보니까 우측에 보니까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화자의 태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밑에다가 요걸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는 뭡니까? 재회에 대한 소망이죠. 재회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주고 있다더라. 가셨다가 돌아와 달라라고 했으니까. 네. 자,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그래프 같은 경우 알려드렸죠.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별의 점수가 쭉 고조되다가 이게 쭉 내려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 때문에? 막 이 부분 때문에. 재회에 대한 소망이 나오니까 정서 자체는 절제와 체념에서 다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 자, 제일 밑에 보시면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에서 서경별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별곡과 비교하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자, 그 주셔둘게요. 이별을 대하는 여성 시적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 자, 이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자, 차이점은 뭐죠? 가시리는 뭐다? 체념이다. 서경별곡은 뭐다? 이별 상황을 거부한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뒷장에 가 보시면 이해와 감상 부분에서 네 번째 줄에 흰색으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줄에 흰색으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안을 계승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안.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 그 이해와 감상 부분입니다. 이해와 감상 부분.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는 뭡니까? 한의 정서입니다. 한. 그런데 대부분 다 이 한이라는 것은 뭐와 연관된다? 사랑에 따른 그 이별, 자 이별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별의 정서 자체가 먼 고대 국가시기 때 뭐였어? 그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런 거부터 그리고 뭐 고려가요부터 그리고 이제 시조로 온다면 황진이의 시조 그리고 현대시로 온다면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죠? 이별의 정안에 계승했다는 것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다 이별과 관련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작품 연구실 부분에서 후렴구의 기능 보겠습니다. 후렴구의 기능. 자,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지만은 후렴구 자체가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말이 나와주고 있고 이것은 뭐라 되어 있죠? 세 번째 줄에
궁중의 소각으로 채택되어 부엉 앞에서 불리면서 이와 같은 부분이 첨가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 후령구는 궁중악으로, 물론 이제 조선시대가 됩니다. 고려시대 때가 아니겠죠. 조선시대 때 궁중악으로 사용된 것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패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뒷장에 가서 다 했어.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정서의 정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정과정 제목 밑에 잠깐 보십시오. 작가가 밝혀진 유일한 고려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는 작자층이 기본적으로 누굽니까? 평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가 뭐 뒷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자들은 전부 다 미상으로 되어 있죠.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한 작품입니다. 왜? 얘는 벼슬아치거든. 귀족이란 말이에요. 귀족. 자, 그리고 뭐 유배문학의 효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배문학. 즉 우리 뒷부분에서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유배문학 뭐가 있었죠? 사민곡이나 송민곡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고려가요에서 이 정과정이라는 것이 일종의 시작점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고, 알아두셔야 될 게 그 형태와 내용 면에서는 향가의 맥을 잇고 있는 작품이다.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나온 프린트 중에서 향가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이 향가와 역시나 어떤 식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지, 향가의 어떤 부분에 맥을 이어가고 있는지 역시 같이 좀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 님을 그리자와 자, 내가 님을 그리워서 우는 것은 산접동새란 이스타요이다. 자, 산접동새와 비슷하다. 일단 그 접동새의 기능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감정이입의 대상이라는 거 요거 표시 좀 해두시고 좀 알아두십시오. 자, 아니시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니시면라는 것이 옳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얘는 결국 이제 자신의 어떤 무죄를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거, 사람들의 모함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했던 말이 옳지 않으면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옳지 않으면 거칠으신다. 자, 거짓인 것을 아우 이런 낙구라 아우 이런 거 그냥 감탄사입니다. 자, 잔월 효성이 안하시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잔월 효성 역시 줄 쳐두셔야 됩니다. 자, 결백함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 천지신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월신명에다가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연물을 통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결백을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잔월 효성이라는 것이 지는 달과 새벽별, 결국 달과 별이라는 것은 자연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넋이라도 님을 한데 여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만전춘 별사, 여러분들 만전춘도 역시 같이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자, 만전춘에 나와 있는 오육행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죠.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고, 자, 보시면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죽어서라도 네 옆에 있고 싶다는 거잖아. 뭐죠? 임영사 뭡니까?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물론 여기 있는 임 자체는 당연히 왕이 되겠죠. 넋이라도 님과 함께 여져라 살고 싶다라는 부분은 죽어서라도 네 옆에 있고 싶다라는 말이니까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벽이 더시니 뉘러시니까, 자, 우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즉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말이죠.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자,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만전춘 쪽하고 해석 조심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나중에 보시면 그 만전춘에서는 여기서는 그 둘 다 뭔가 더 원망을 하고 있지만은 님한테 원망을 하는 것이냐? 우리 지금 이 정과정에서는 벽이 더신 이를 원망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전춘에서는 그 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께서 죽어서라도 같이 그 지내자 해놓고 왜 약속을 어겼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과거 허물도 천만 전혀 없습니다. 자, 말이신데요. 자, 이건 뭐 무사람들의 참소입니다. 뭐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모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르뿐되어라는 건 슬프구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르뿐되어 슬프구나 뜻을 알아두시면 그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님이 나를 하마 벌써 잊었습니까? 자, 여기서는 임에 대한 원망도 들어가줬고 줄만 쳐두십시오.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는 거, 요거 줄 좀 쳐놓으시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면 임금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민국, 송민국에서도 임금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임에 대한 어떤 원망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아소 니마 도람 들으셔 괴오셔셔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은 도람 들으샤 겨우셔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무엇을 들어보라는 겁니까?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자신을 사랑해달라. 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임의 주체적 판단 요구. 임의 주체적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지. 왜? 얘가 모함을 당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지가 주체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 모함을 가게 된 것이니까 그지? 네가 한번 주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봐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소의 기능도 왼쪽에 나와주고 있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이게 지금 그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 19제 향가에서 보면 항상 뭐가 있었죠? 끄트머리 쪽에 낙구가 있었단 말이죠. 역시나 이 아소라는 것이 이 향가의 어떤 낙구적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다. 19체 향가입니다. 19체 향가. 4구체나 8구체에서는 이런 낙구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없겠고요. 자, 왼쪽에 그 핵심 정리 부분에서 그 갈래에 보니까 고려 가요란 말하고 향각의 여요란 말이 있습니다. 향각의 여요가 고려 가요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고려 가요를 여요 또는 소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교. 얘기했죠. 이게 고려 가요를 고려 시대 때, 자, 지금 부르는 노래가 고려 가요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언제 정했습니까? 조선 시대에 와서 고려 시대 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해서 이제 고려 가요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고려 가요 자체가 굉장히 좀 야하고 좀 저급하다라고 해서 뭐 소교 또는 여요 뭐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는 고려 가요이기 때문에 뭐 향각의 여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뭐 변함없는 충절이라고 되어 있고 특징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부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볼 것이 없고요. 자, 뒷장에 가서 그 중간쯤에 보면 이제 감정이입 나와주고 있죠. 중간쯤에 자, 감정이입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감정이입의 기능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 이 감정이입 이건 뭐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우리가 보통 보면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요것도 되겠지만은 또 뭐도 됩니까? 감정이입이 나타났다는 것은 감정을 절제했다는 것일까? 감정을 표출했다는 것일까? 뭡니까? 내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표출이야. 근데 다른 대상이 빗댄 거잖아. 그럼 뭡니까? 감정의 절제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 감정을 다른 대상에다 빗댔잖아. 빗댔으면 당연히 표출한 건 아니죠. 감정을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돌려서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절제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연애 필기 계속 안 하고 있다 지금. 그지? 필기하세요. 필기. 처음부터 다 적어놓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과정 패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상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저가 뭐 부다닥 봅니다. 상저가. 자, 이번에는 상저가 부분에서 그 밑에 그 제목 밑에 잠깐 보십시오. 자, 일단 줄만 치겠습니다. 자, 유교적 성격의 지닌 고려 가요 유일한 노동요까지 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교적 성격의 지닌 고려 가요이자 유일한 노동요라는 거. 노동요. 자,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자, 질문 들어가 볼게요. 바로. 자, 달기동 방해나 뒤어. 달기동해서 덜거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죠. 아침에 졸립니다. 아침에. 그죠? 얼마나 힘드실까? 라고 하면 안 되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힘들지. 본인들이 힘들어 하면 안 돼요. 그죠?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또 쉬죠? 그죠? 추석날 여러분들 공부할 겁니까? 안 할 거죠? 추석날 때 여행 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고향 가지 말랬더만 여행을 뒷담 많이 갑니다. 그죠? 제주도는 이미 수만 명의 어떤 그게 뭐 예약이 뭐돼 있다고 해요.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뭐 갈 수 있으면 어디 한 군데 뭐 갔다 와도 되는데 여행 갔다 와도 뭐 부모님들이 여행을 갈 때는 의도가 그런 거겠죠. 자, 부모님들이 이렇게 니들 코에 바람을 좀 넣어줬으니까 갔다 와가지고는 열심히 공부해 이런 의도지만은 안 하죠. 이게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친척들을 만났을 때 친척들의 어떤 안부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죠?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이죠. 그래서 용돈을 많이 주면 좋은 친척, 작게 주면 이씨 장난하나 약간 이런 친척 그런 걸로 평가하지 말고 달 보고 소원 비십시오. 달 보고 소원 뭐 여러분들 소원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해봐야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지?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하셔야죠. 그래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작가야지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맞이하는 추석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있겠습니까? 아침에 차례 지내고 뭐 친척들 짜다리 안 기다립니다. 뭐 그래 친척 만났다 치고 그다음 오후에는 뭐합니까? 놀겠죠. 그죠? 다음날 아침에 뭐합니까? 놀겠죠. 그죠? 그 다음날 뭐 저녁에 뭐합니까? 놀겠죠. 그죠? 다 놉니다. 예. 우리 앞집에 오늘 제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코 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그럼 저 집에 젊은 그 학생이 있는 걸 아는데 무슨 코 고는 소리가 좀 덩치 큽니다. 코 고는 소리가 되게 크게 난다 싶었는데 너무 크게 나는 거야. 이거는 바로 우리 현관문 바로 뒤에서 나는 그런 코 고는 소리였어요. 장면 기억되십니까? 장면이 그려집니까?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친구가 술을 이빨 먹었어요. 어제 밤에 내보니까 오지게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집 앞에서 잠든 것 같습니다. 집 앞에서 위통 다 까고 반바지 입고 들은 누워서 자고 있어요. 코를 그렇게 골아대니까 당연히 우리 집 안까지 소리가 다 들렸겠지. 덩치가 큽니다. 준영이 한 2배쯤 될 겁니다 아마. 되게 큽니다. 딱 커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람이 코를 고니까 근데 순간 고민을 했죠. 깨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웠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 아파트라는 곳이 그런 곳이죠. 이게 앞사람이 한 번씩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씩 만나면 인사 목례 정도 하는 그런 건데 깨웠는데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술 냄새가 오지게 났죠. 안만 깨워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 불렀죠. 좀 빨리 가야 되니까 경비 아저씨. 근데 시원했겠다 싶어. 땅바닥에 누워서. 제가 예전에 대학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 다와 갈 때 한번 길바닥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주택이었는데 저희 방이 3층인데 1층에 신발 벗고 들어간 적도 있었죠. 그래서 돌계단에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옷은 또 가지런히 개놓습니다. 신발도 가지런히 놔두고 위에 옷도 가지런히 그 땅바닥에 놔두고 제가 3층까지 걸어가가지고 잤던 적도 있고.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해보고 싶죠. 귀중품 길에서 자면 귀중품들이 없어집니다. 제가 없어져가서 길에서 자니까 시계하고 제가 그때 그 학생회장 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학생회장 그냥 뭐 계좌로 보통 이렇게 돈을 넣는데 뭐 회비나 이런 것들을 근데 저한테 바로 준 친구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학생 수첩에 넣어놨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다 깨냈지 뭐 내가 다 깨냈지만 길에서 잤어. 아직까지 아픈 기억입니다. 근데 뭐 한번 해보십시오. 나쁘지 않은데 짜릿합니다. 약간 등골이 오싹하죠.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해도 대학생이 좋아. 대학생이. 이제 그렇게 해보겠네. 이제 자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상저가 자 덜표동 달기동 발음도 이게 뭐라고 발음 들기동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지. 들기동 방에나 띄어 방 하나 띄어
자, 덜커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성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런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어떤 생동감, 생생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방 하나 띄어, 방 하나 찌어 이 말입니다. 희애예요, 희애. 예, 뭐 색깔 되어 있습니다. 후렴구죠. 희애 뭐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뭐 후렴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우준 밥이나 지어. 자, 개우준 거친 이런 말로 되어 있죠. 거친 밥을 지어서 왜 부드러운 밥을 짓지 왜 거친 밥을 지을까? 평민인데 부드러운 밥은 뭐죠? 쌀밥이죠. 옛날에는 그 쌀밥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라도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천만 다행이죠. 이게 예전에는 쌀밥이 부의 상징인데 요즘에는 쌀밥만 먹으면 가난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싫어하겠지만 잡곡밥 이런 것들 많이 주죠.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잡곡밥을 우리 집에서 줬는데 안 먹었습니다. 아니 먹긴 먹었는데 대충 먹었어요. 아우 맛이 없어. 개우준 밥이나 지어서 해서 거친 밥이나 지어서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거친 밥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물론 이제 작가층이 평민이니까 뭐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주 가난한 또는 뭐 소박한 서민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부자면 흰 쌀밥입니다. 부자는 흰 쌀밥. 보통 흥부전이나 이런 거 보면 흥부 자식들이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흰 쌀밥 이런 것들이 나오지. 예. 자, 아바님, 어마님께 받잡고 희야해. 자, 엄마 아빠께 바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효성이나 효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죠? 지가 안 먹고 부모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남거든 내 모고리 내 먹으리라 해서 내 모고리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영탄법과도 관련된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왼쪽에 나와주고 있는 것은 왼쪽에 그 성격 부분에 보니까 비연시란 말이 나옵니다. 비연시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연이 안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고려 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잖아. 전분수. 기억납니까? 3이 뭐죠? 삼원보. 분은 뭐였지? 분절체, 분은 후렴구. 이 분이 나눌 분자를 씁니다. 그래 분절체, 분장체, 분연체. 연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연이. 오케이? 그래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고려 가요들은 다 연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나누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연이죠. 단연. 그래서 비연시라는 것이 여기 비연시라고 했는데 이게 뭐 단연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이 단 하나만 있다는 거야. 하나만 있는 것을 우리가 단연시 또는 비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고려가요의 특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고려가요 가운데 고려가요 특징 부분에 뭐 나와주고 있죠. 얘는 뭐 단연시, 단연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에 3호곡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도 3호곡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3호곡 했습니다. 3호곡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노래였죠. 엄마 아빠 사랑 이야기인데 아빠 사랑보다 엄마 사랑을 더 크게 노래한다. 뭐 이런 부분인데 둘 다 어떤 효와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어쨌든 효와 관련된다는 부분, 효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뭐 차이점 같은 경우는 차이점은 뭡니까? 상저가에서는 뭐 보시다시피 부모 공양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고 부모 사랑을 차별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죠. 3호곡에서는 뭡니까? 부모 사랑을 차별화했죠. 그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아빠들이 싫어해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역시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너무 많은데 그지? 자, 동동 나옵니다. 동동. 자, 동동하고 그 유튜브에 그 동동 청산별곡 뭐 각종 작품들 다 올려뒀습니다. 나중에 이 작품들 내용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영상 뭐 빨리 한번 시청하시고 내용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그 1년 부분에서 나와주고 있는 거 덕이랑 분배에 받쳤고,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는 역시 이 노래가 궁중악으로 쓰였다는 거. 이제 이게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관련이 없죠? 이 부분에서는 이 서사 부분은
임금에 대한 어떤 덕과 복을 비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궁중악으로 쓰였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원에서는 핵심이 뭡니까? 날인물이죠. 날인물. 자, 날인물이 바로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날인물. 날인물은 화자의 처지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대조적 자연물이었습니다. 왜 대조적 자연물이지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그 앞에 동동에 대한 공부가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꼭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십시오. 자, 대조적 자연물이고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뭘 한다? 화자의 처지가 마이너스고 이 날인물이 플러스니까 결국 화자의 외로움이라든지 외로움 또는 쓸쓸함을 강조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꼭 요거 이렇게 중요한 소재. 자, 2월 달에는 중앙절이 2월 달에는 뭐 연등제라는 세시풍속이 있었고 2월 3월은 같이 묶어서 볼게요. 자, 2월과 3월에서는 자, 임의 모습을 뭘로다가 2월에서는 등불, 3월에서는 뭡니까? 진달래꽃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등불은 뭐랬죠? 내면이라고 했고요. 내면이고 진달래꽃은 외면입니다. 그러니까 인품도 훌륭하고 겁나 잘생겼어. 그래서 2월과 3월에 공통된 대상을 대하는 태도 알아두시라고 했죠. 어떤 태도? 예찬적 태도를 찾아라. 예찬적 태도입니다. 2월과 3월에서는 예찬적 태도. 그래서 여기서 대상을 대하는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조나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준영아, 잘 자고 있어. 다 적어도 손이 왜 놀아? 손이 놀면 안 돼. 손이 놀면 안 됩니다. 계속 먼저 적으세요. 자꾸 적어야 돼. 자면 안 돼. 왜 자냐고? 자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4월의 핵심은 뭡니까? 복고리새입니다. 복고리새. 역시나 복고리새도 뭘로 볼 수 있죠? 똑같습니다. 전날인물과 마찬가지로 대조적 자연물에 해당되는 거였죠. 물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같은 말이 될 것이고. 자, 근데 4월에 꾀꼬리새는 왔는데 녹사님, 우리님께서는 오지 않았다. 야, 이 부분에서 역시 복고리새가 핵심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5월의 핵심은 뭡니까? 기억에 나와주고 있는 약입니다. 약. 자, 약은 결국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소재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달마다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의 핵심은 뭡니까? 빛입니다. 빛. 왜? 빛은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빛은 화자의 처지,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에서는 그거 두 번째 줄에 님을 한데 너가 저 월의 비잡나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자, 뭡니까? 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의 직접적 제시. 자, 이게 그러면 어느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있냐면요. 가실이 사연 부분과 연관이 되겠죠. 왜? 가실이 사연에서 뭐랬습니까?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소망의 직접적 제시죠. 그래서 정서 표현 방법이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냐라고 한다면 가실이 사연에서도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고 여기서도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다더라.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에 가서 바로 본문으로 볼게요. 자, 본문 부분에서 8월은 어떻게 하는 거 없습니다. 자, 9월 가겠습니다. 9월에서는 역시나 그 9월달이 뭐였습니까? 중앙절이라는 어떤 세시풍속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는 핵심은 황화가 되겠죠. 황화. 자, 이 황화에 보니까 여러분들 지문에 뭐라 되어 있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황화도 왜 객관적 상관물이 되죠? 객관적 상관물의 제가 그 범위를 뭘로 적어드렸습니까? 대조와 심화, 이입 이런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된다고. 그죠? 그렇다면 얘가 황화 같은 경우는 뭡니까? 대조는 아니겠죠? 뭡니까? 심화입니다. 심화. 즉 이 국화꽃을 가지고 잔치를 막 벌여야 되는데 그 꽃이 집안에 가만히 있더래. 그럼 뭡니까? 그 꽃이 보면 어떻게 돼? 내 마이너스의 감정이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심화된다는 차원에서 황화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는데 이 황화 자체가 무슨 꽃이었습니까? 국화였지. 국화.
그래서 뭘 조심해라? 일반적인 시조에 나와 있는 국화와 조심해라. 시조에서 국화는 뭐였습니까? 지조와 절개였습니다. 지조와 절개. 우리 그 본문에 나와주고 있는 황화는 결국 뭡니까? 화자의 어떤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거였어. 외로움을 심화시켜 주니까 얘가 객관적 성감물이었단 말이죠. 시조에서 나와 있는 황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요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네모 박스로 시조를 제시해 놓고 여기 나와 있는 국화와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의 핵심은 뭐냐면 바랏입니다. 바랏. 예, 자, 바랏 나와주면 역시 바랏은 지금 뭐였습니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11월은 특별한 것 없고요. 자, 12월 보겠습니다. 자, 12월에서는 중요한 건 뭡니까? 반이 저. 화자가 밥상 위에 저다오라 해서 젓가락을 자신에다가 빗대고 있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보면 손이 나오죠. 손이. 이 손이 결국 뭘 말하니까 손이 누군데?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젓가락을 입 앞에다가 가지런히 놔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젓가락을 가져가 버렸다 해서 다른 사람은 결국 뭐가 됩니까? 사랑의 장애물에 해당됩니다. 사랑의 장애물. 자, 고려 가요에서 이 사랑의 장애물 계속 나올 겁니다. 역시 요거 여기 손에다가 줄 쳐놓고 동이랑 기념을 묻는 거 역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동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여러분들 그 모든 그 작품에요. 모든 작품에 이 각각의 연들 중에 보기로 쓸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보기로 쓸 수 있는 애 정말 분명히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될 거니까 꼭 알아놓으십시오. 꼭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동동은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뭐 아우동동다리라는 것들이 뭐 여기서는 뭐 부영부 기능을 한다. 참고로 이 북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이건 북소리를 흉내낸 뭐 의성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서경별곡이 나오죠. 서경별곡. 자, 서경별곡도 힘듭니까? 안 힘들죠? 아직. 자, 힘들어요? 안 힘들고. 혹시 힘든 사람들 한번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네. 네. 힘들지 않은 물로. 네. 이렇게 안 남았습니다. 4개 남았습니다. 약 한 20분 정도 예상합니다. 그렇죠? 한 작품에 5분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원래대로 하면 한 작품 한 20분씩 정도 시간 안 봐도 돼요. 시간 안 봐도 됩니다. 그죠?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 모의고사 80분이야. 80분에 지금 집중을 해도 뭐 할 판인데. 그죠? 이거 뭐 몇 개 남다. 자, 힘들 때는 참으세요. 뭐 특별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십시오. 그죠? 숨만 쉬고 공부하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안 와닿겠지만은 지금은 눈 뜨고 있을 때는 집중을 하십시오. 눈 뜨고 있을 때. 그 뭐 스스로 감아 보면 할 수 없는데 이제 안 감도록 해야 되겠지. 그죠? 힘들어하지 마시고 서경별곡 요것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요것만 잠깐 봅시다. 네? 자, 서경별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에서 봤던 가시리와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가시리가 소극적이라면 서경별곡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태도적이면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자, 한번 보자. 이거 왼쪽에 나와주고 있는 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왼쪽에 보니까 그 핵심 정리 부분에서 성격의 남녀 상렬지사란 말이 있습니다. 뭐 고려 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녀 상렬지사인데 뭐 밑에 풀이가 나와주고 있죠. 남녀 상렬지사라는 것이 대부분 다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정판, 아주 좀 노골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옛날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야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어떤 국문으로 그 옛날 작품들을 직접
보거나 뭐 그럴 기회는 없겠지만은 뭐 국어 관련되는 거 안 가면 뭐 볼 기회는 없겠지만은 정말 야한 말도 많고 굉장히 좀 직설적입니다. 평민들의 말 같은 경우는 맞아.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직설적이에요. 그죠? 자, 그 특징에 보시면 서리적 표현 나온 거 알아놓으십시오. 서리적 표현. 서리적 표현 뭐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보면 되겠지. 자, 바로 연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닦은 곳, 자 새로 만든 곳, 작은 소를 보혜마는 사랑하지만은 여해의 물은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를 버리고라도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고 싶습니다. 해석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자 요거였죠. 석영과 질삼배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석영과 질삼배보다 임이 더 중요하다. 자, 여기 뭐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임에 대한 절대적 사랑, 절대적 또는 뭐 희생적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좀 의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얘기했죠. 석영은 어떤 곳이 됐습니까? 지가 사는 곳이야. 지가 사는 곳인데 지 사는 곳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야. 그치? 좋은 집에서 사는가 봐. 질선배는 뭐 했습니까? 머니입니다. 머니 돈 일종의. 그러니까 얘는 사는 곳도 좋고 집안에 재산도 좀 있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게 삶의 어떤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고서라도 힘을 따르고 싶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더 좋다는 거야. 남자한테 빠진 일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요 이연 부분들. 자, 이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죠? 그림도 그렸고, 이게 이제 바위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구슬이었고, 이게 이제 끈이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어떤 상징적 의미 알아두시면 되겠죠. 바위는 뭐였습니까? 자, 실현과 고난이었죠. 실현과 고난이었고, 구슬은 그냥 일종의 사랑, 신뢰, 뭐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신뢰. 그냥 사랑으로만 볼까? 사랑. 끈이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걸 믿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이런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어떤 연결고리 믿음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이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 같은 경우는 뭐랬죠? 이연은 나중에 보게 되는 그 정석과 유견과 동일합니다. 정석과 유견하고 동일하고 이 정석과 유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결국 그 당시에 뭐였다? 유행하던 고려시대 때 유행하던 구절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작가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 누가 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고려 이연 자체가 정석과 유견과 같다는 것은 그 당시에 평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유행했다. 그런 것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구법 사용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네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서리적 표현이라 돼 있고 증언해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돼 있죠. 전체적으로 여성 화자인데 이연 자체를 남성 화자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1년에서 생각해봐. 1년에서 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오빠 따라갈래 라고 하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 좀 진정해봐. 우리의 사랑의 시련이 와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 있잖아. 오빠 믿어.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오빠는 떠나갑니다. 3년 보겠습니다. 일단 대동강은 어떤 장소를 했죠? 이별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별의 공간.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에서는 뭐가 있었죠? 그 밑에 나중에 그 밑에 가서 할까? 자, 일단 대동강 네 문제 몰라서 배내어 놓느냐 사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공의 기능은 뭐였죠? 사공은 제가 뭐라고 알려드리던가요? 사공은 괜히 임한테 화풀이해야 될 것을 사공한테 화풀이하고 있잖아.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뭐다? 책임 전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책임 전가의 대상. 떠나는 임한테 화풀이를 하는데 떠나는 임한테 화풀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공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사공이 책임 전가의 대상이다. 준영이 자는 거 아니지, 그지? 계속 너무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거 하나 적어놓지? 그래? 이거 적어놓지? 몰랐지? 적혀 있는 거. 너무 집중해서 지문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문에 너무 집중해서 보면 깜빡 잡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을 집중해서 안 보다가 잡는 게 아니라
너무 집중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대단한 열정이죠. 여러분들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길 바란다는 거지. 정말 집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 뭐 준영이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압니까 뭐 각자 개인 준영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혹시 준영이 누군지 알아요? 준영이 누군지 모르죠, 그지? 네. 약간 우리 사이코 같습니다. 그지? 자, 사고 내 가시 럼난지 몰라서 가시가 아내를 말하죠. 아내가 음탕하다. 그 말은 집에 가서 음탕한 아내나 단속해라 이 말이죠. 단속하지 왜 굳이 열배 가는 배에 우리 임을 태웠느냐 사공아 해서 사공한테 원망의 대상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밑에 중요한 거 나오죠. 기억 부분에 고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즐 그냥 이게 꽃이지 꽃이 뭡니까? 꽃이야 꽃 플라워. 이 꽃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여인이라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꽃하고 앞에서 여기 봤던 손 똑같은 기능이란 거야. 얘네들 두 개가 이해되십니까? 이 앞에서 아까 동동에서 손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사랑의 장애물이었잖아. 역시나 꽃도 역시나 동일한 기능이죠. 사랑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딴 여자니까. 이제 얘가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이유가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왜? 우리 임께서는 우리 오빠는 분명히 나 버리고 가면 딴 여자 만날 거야. 능력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에서 송인 부분에 보세요. 자,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공통점이 뭐라 돼 있죠? 강을 배경으로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는 공통점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 항상 연결시켜야 됩니다. 항상 그 송인 같은 경우도 강을 배경으로 이별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 두 작품의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뭐라 돼 있죠? 서경별곡에서의 강은 단순하게 이별과 단절의 역할만 하고 있지만은 송인의 강에서는 화자의 어떤 슬픔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동강에서 얘는 해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했으니까 화자의 슬픔이 그 대동강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별의 공간이긴 하지만은 좀 더 심화된 그런 공간의 의미로 본다면 이 송인 같은 경우가 그런 강에 송인에 나와 있는 대동강이 그쪽에 해당된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에서 이해와 감상 패스하시고 그 가운데쯤에 서경별곡에 나타난 여인의 성격 잠깐 보겠습니다. 여인의 성격 부분에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서경별곡은 적극적이고 가시리는 순종적, 그냥 소극적이다. 그 정도 봐두시고 그 밑에 작품 연구실에 나와주고 있는 물의 의미와 그리고 형식적 특징 이런 거 있죠. 형식적 특징 이런 것들은 꼭 같이 기억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